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6과 No Ordinary Painting에 대한 이야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몇 쪽인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교과서를 좀 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134쪽부터 우리가 나갔었는데 오늘은 136쪽 굉장히 아름다운 호랑이 그림이 있는 그 페이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tigers of a different tale. tale이라는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tale, fairy tale 하면은 뭐 전래동화 이런 얘기가 있죠. 두 호랑이의 different tale, 다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또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한번 가볼까요? The tiger, 호랑이는 was one of the most frequently painted subjects. one of the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온다라는 거. one of the 최상급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온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호랑이는 in ancient Korean paintings, 고대의 한국 그림에서 가장 자주 그려진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대니까 ancient가 고대는 거 뭐 모르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고대에서. 그렇죠. 지금은 호랑이가 이 남한에서는 멸종되었지만 과거엔 호랑이가 꽤 많았죠. Korea was once known as the land of tigers. 그죠? 한국은 한때 was known, 수동태죠? 그래서 알려졌다 as the land of tigers. 호랑이의 나라라고 알려졌대요. 호랑이의 나라. 200 or 300 years ago, 200년 혹은 300년 전에 it was easy to catch sight of tigers. catch sight of 뭐뭐를 찾아내다. catch sight of 뭐뭐를 찾아내다. 사이트가 시야죠. 찾아내다. 뭐뭐를 언뜻 보다. It was easy. 쉬웠다는 거죠. To catch sight of tigers. 호랑이를 찾아내는 게 참 쉬웠대요. On almost any mountain. 거의 대부분의 어떤 산에서도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가 이제 it이라는 친구가 가주어고 to 이하가 진주어라는 거. it은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무 뜻이 없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Tigers often, 호랑이들은 자주 came down to towns. 그럴 수 있었겠죠. 이 마을로 내려왔대요. And 그리고 villages, 그리고 마을들로 내려왔다. town and villages 이렇게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되네요. And villages to eat farm animals and even harm people. 왜 내려왔냐면 to eat farm animals. 농장의 가축들을 먹으려고 내려왔거나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harm, 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기까지 했대요. Tigers were both A and B.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문이죠. Both A and B. 그래서 호랑이는 feared, 두려움과 and respected, 존경을 한꺼번에 at the same time 한꺼번에 받았다는 거죠. by ancient Koreans. 고대 한국인들에게 그런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ake a look at painting to the right. 오른쪽에 호랑이 그림, 예쁜 호랑이 그림 있죠? 보십시오. This fierce tiger, 이 fierce, 사나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사나운. 이 사나운 호랑이는 was painted by 김홍도. 김홍도 씨 아주 유명한 조선 후기의 화가죠. 여러분 알 겁니다.
김홍도가 그렸는데 a famous Korean artist. 그 사람은 콤마 이하로 김홍도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콤마가 여기서 동격이다. 유명한 한국 화가가 그렸다. The tigers, 호랑이의 눈은 are set on you. set, 고정되었다는 얘기겠죠. 호랑이 눈이 당신에게 고정되어 있다. It looks as if, 마치 뭐뭐인 것 같다. It looks as if will leap out of the painting at any moment. At any moment는 금방이라도 이런 뜻이죠. 금방이라도 leap, 우리 leap 한다라는 거 뛰쳐 나온다는 거죠. leap out. 이것은 마치 as if, 마치 뭐뭐인 것, 마치 금방이라도 그림에서 뛰어나올 것처럼 보인대요. There is not a single strand of fur out of place. 여기서 여러분들이 strand라는 단어, 뭐 머리카락의 가닥, 뭐 올, 줄 이런 뜻이죠. There's not a single strand of fur. Out of place는 제자리에 있지 않은. single, 하나의 한 오라기도, 털 한 가닥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out of place가 not이니까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Each strand, 각각의 털은, 각각의 올은, 그래서 each 다음에 단수명사가 쓰였다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죠? 단수. 각각의 털은 seems, 보였다는 거죠. To express power and strength, 힘과 강인함, strength, 강인함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렇게 쭈뼛쭈뼛 서 있는 게. Even its tail is pointed upward. 그리고 심지어 여기 호랑이의 꼬리조차 pointed, 가리키다는 뜻이죠. 어디를 가리키냐면 upward, 위를 가리키는데 콤마 이후가 여기서 역시나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expressing authority, 권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잠깐 보면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민화 얘기를 앞에 우리 전 시간에 하다 과거에 어떻게 한국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림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 더 추가적으로 문법 부분을 보면 each 다음에 단수명사, every 다음에 단수명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each나 every는 단수명사 앞에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어로 쓸 때는 단수 동사가 온다라는 거. 대부분 그런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다음 장 13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조금 더 타이트하죠? 딱 두 쪽 남았어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The way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 거겠죠? The way tigers were painted by 민화 artist. 방금까지는 김홍도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 우리 낙관이 찍혀 있는 그런 것들은 민화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했죠. 낙관이 없고 우리 서민들을 위한 그림이 민화인데 호랑이가 그려지는 누구에 의해서 민화 예술가들에서 그려지는 방식은 however 하지만 was quite different, 꽤나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Look at the tiger on this page by an anonymous artist. Look at the page. Look at the tiger. 호랑이를 봅시다. On this page. 이쪽에 137쪽의 호랑이 조금 더 코믹하게 그려졌죠. 이것은 익명의 예술가에 의해서 그려졌는데 in the late Joseon period. 조선 후기에 그려졌대요.
in contrast 뭐뭐와 대조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뭐와 대조적으로 to the tiger painted by 김홍도 김홍도의 그 호랑이 그림과 대조적으로 this one does not look scary at all 전혀란 뜻이죠.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this one은 여기서 타이거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잠깐 문법 포인트를 보자면 the way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 the way 주어 동사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면 되고요. painted by 김홍도는 명사 타이거를 painted by 김홍도는 명사 타이거를 뒤에서 수식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painted 앞에 뭔가 좀 허전하잖아요, 그죠? which was 같은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비동사랑 같이 생략되지않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포인트 한번 짚어주고요. look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해 보이다, 뭐뭐해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 거예요. 무서워 보이다. 넘어갈게요. There is something comical about it. 여기에는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무언가가 있다. It has round teeth. 그죠? 동그란 이빨이 있고 and its two front legs are gathered together. 이 두 앞발이 gathered 모여 있다는 거죠. 같이 in a shy manner. manner는 방식이죠. 아주 부끄러워 보이는 것처럼 부끄러운 방식처럼 결국에는 부끄러운 모양새로 이렇게 모여 있대요. It's cute tail. 이 귀여운 꼬리는 is between the front legs. 그렇죠. 여러분 보면은 귀여운 꼬리가 앞발 두 개 사이에 있어요. It looks like a friendly cat. 그러니까 호랑이가 마치 친근한 고양이처럼 보인다. 그 무서운 호랑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Even the bird above the tiger. 위에 새 한 마리가 아주 깜찍하게 있죠. 호랑이 위에 있는 심지어 새도 seems to want to play with it. 이 호랑이와 놀고 싶어하는 것 같다. Anyone looking at this creature could almost be tempted to pet it. pet이라는 단어 결국엔 여기서 원래는 명사로 주로 애완동물을 많이 쓰는데 동사를 하려면 애완동물을 삼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Be tempted to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생명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거의 미안합니다. 여기서 패슨 결국에는 이제 쓰다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쓰다듬다 애완동물 삼다가 아닙니다. 쓰다듬다로 할게요. 누구라도 쓰다듬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nyone이라는 말을 looking at the creature, anyone could almost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거 여러분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looking 앞에 anyone that is looking, that is 이렇게 조동사 생략된다라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This 민화 has another interesting feature 같은 경우 특징을 특색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죠. 이 민화는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이 있대요. Have you noticed anything strange about the tiger's body? 너는 알아챘냐? 무언가를 알아챘냐? 무언가 strange, 이상한 걸 알아챘냐? 호랑이의 몸통에 대해서 이상한 걸 알아챘나요? The face, 얼굴이 is drawn, 그려졌다. From the front. 얼굴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정면에서 그려졌다. 그죠?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얼굴이. The front legs from the side.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보통 얼굴이 정면이면 앞발도 정면이어야 되는데 이 앞발은 옆에 모양으로 가 있어요. And the other legs front back. 근데 재밌는 게 and the other leg from the back.
다른 다리는 뒤에서 그려질 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민화 artists applied, 적용했다라는 거죠. 적용하다, apply, 적용하다는 뜻이겠죠. Free and creative techniques,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술을 사용했대요. To their painting, 그들의 그림에 있어서. They did not feel that, 그들은 that 이하처럼 느끼지 않았대요. An object, 물체가 had to be drawn from only one perspective, 하나의 관점에서만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가 보면은 A similar technique was also used later by Picasso. 아하, 20세기 이 추상화의 거장인 피카소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러한 기법, 이 조선 후기 기법은 피카소한테서도 보여졌는데 in a movement called Cubism, 큐비즘이라고 불리는, 우리 입체파라고 들어봤을까? In the 20th century, 20세기 입체파라고 불리는 이런 운동에서 이런 입체파라는 부분에서도 사용됐다는 겁니다. Do you think Picasso got his ideas from 민화 artists? 피카소가 민화 화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이제 좀 재치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 조금만 힘냅시다. The rebirth of 민화 in the 21st century. 21세기 민화의 rebirth. birth는 탄생인데 rebirth니까 재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민화의 역사, 두 번째 민화의 이야기, 이제 세 번째로 민화의 재탄생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가 봅니다. Today, 오늘날 it is becoming harder and harder,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To find 민화를 찾기는 어려워지게 on the walls of Korean homes. 이 한국인들의 벽에, 집에 있는 벽에 민화를 찾기는 당연히 어려워지고 있죠. Does this signal the end of 민화 in modern Korea? 이 시그널, 이것이 결국에는 the end of 민화의 종말, 현대 한국에 있어서 민화의 종말을 보여주는 암시인가? 시그널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Certainly not. 절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Just because. 시그널은 암시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명사로는 암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this signal, 여기는 동사로 쓰인 거죠. 암시하다. 암시할까요? Just because. 이것은 it is disappearing from our walls. 우리의 벽에서 사라져 버린다고 해서 it does not mean that 민화 has taken its last breath. 이 민화가 has taken, 이 민화가 여기서 take one's last breath라고 하면 이 자체가 결국에는 숨이 멎다, 그런 뜻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숨을 가져가는 거니까 숨이 멎다. 이것은 민화가 숨이 멎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화가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If you take some time to carefully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네가 만약 시간을 들여서 to carefully look,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본다면 at the world around you, 너 주변의 세계를 그렇게 본다면 you will see that 민화 is very close by. close by,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민화가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문법적인 포인트들을 몇 개 짚고 가보면 become이나 이렇게 get 다음에
harder and harder 이렇게 비교급이 오면 점점 더 뭐뭐해지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 just because it is disappearing 여기서 it은 뭘까요? 여기서 it은 민화겠죠. 민화. 그런데 it does not mean 여기서의 it은 it does not mean은 결국엔 앞에 내용 전체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it과 it이 여기서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줄 필요가 있죠. 계속 이제 이어가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민화 lives on in images. 민화는 예를 들어서 lives on in images. 어떤 이미지 속에서 살고 있대요. 어떠한 이미지냐? That decorate the walls of old neighborhoods, school supplies, mobile phone cases and clothing. 그러니까 오래된 이제 인근의 벽들 그리고 학교에 있는 학용품들 학교에 supplies는 용품이니까 모바일 폰 핸드폰 케이스 그리고 옷 등에서 이 민화는 계속 그들 속에서 그들을 장식하는 이미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화 of yesterday, 민화의 어제는 결국엔 민화의 과거는 is being reborn,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장식품, 벽이나 뭐 어떤 병이나 이런 거에 달했다면 이제는 학용품이나 혹은 핸드폰 케이스에 reborn 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고 있대요. To represent the Korean culture of today. 오늘날의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걸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one of the original 민화 artists 어떠한 원래 민화 예술가들도 could have imagined 상상할 수 없었대요. The popularity of their paintings 그들의 그림의 인기를 상상할 수 없었대요. 이렇게 인기 있다고 상상할 수 없었대요. But they became very famous later on. 그들은 상상 못했지만 그들은 후에 굉장히 유명해졌다라는 거죠.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If you draw something today, 오늘날 네가 무언가를 그리면 it may become 민화 someday. 언젠가 민화가 될 수도 있다. Don't be afraid to give it a try.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Keep in mind the words of the famous artist. Keep in mind, 기억하세요. The words, 어떤 말 of the famous artist, 헨리 마티스. 가끔 이제 이 나오는 예술가 마티스의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Creativity takes courage. 창의성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로 훈훈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문법 포인트 몇 개를 짚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live on은 결국에는 여기서 계속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된다면 데코레이시란 단어를 보게 된다면 이 데코레이시 동사인데 결국엔 선행사가 뭐냐? 이미지스다. 이미지스를 이렇게 맞췄다 하는 것,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could have pp 부분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구문이겠죠. could have imagined, could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could have pp 부분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과거에 대한 약간 추측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거.
must have pp 하면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뭐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다 라는 어떤 후회 이런 걸 얘기하고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함께 육과 부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코로나 시대에 건강 조심하도록 합시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